우선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쪽에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기 재직 이내에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발표한 것도 있고, 자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건의를 이제 국회 쪽에다 안 하고 정부 쪽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국회는 그 벽을 넘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각양각색 각 상당히 그 동성애자들이 알게 모르게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 신문 세력. 신문사 안에도 신문에도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신문 다 있어요. 예. 저를 전에 취재, 10여 년 취재 나왔더니 딱 보면 서로 그냥 알죠. 왜냐면 우리가 어디 일본에 가서라도 한국 사람은 멀리서 눈만 봐도 알아요. 같은 그 동양인인데도 똑같아요. 걔들은 서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치인들 인식 속에 지금 투표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성소수자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클럽에 있을 때 이태원에도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먼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론화시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암묵적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엔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부터 각 나라의 모든 그 정부 요직에까지 동성애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한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퀴어 축제 때 각 대사관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대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건 그게 각 대사들의 결정도 있지만 각 정부나 유엔 그 성소수자 그런 쪽에서 어떤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동성애는 결국은 정치적인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참 교묘하잖아요. 그 머리나 모든 정책이나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리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지금 퀴어 축제만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네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축제로 하지, 그 나머지는 조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그 교육기관, 전교조, 그 다음에 각 구청, 문화센터, 이런 걸 통해서 잠식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공무원들 중에. 그러니까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습니다. 게이들이 그만큼 전 모든 분야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퀴어 축제처럼 드러내는 건 일부분이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기네들 쪽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선거와 맞물려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암묵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그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비례대표를 그 각 소수정당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만든다고 그랬을 때요. 어느 정당에서 성소수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 비례대표 1순위, 2순위 나왔을 때, 그거 빼버렸잖아요. 예. 녹색당인가? 어디에 성소수자가 나와서 거기에 1번인가 1번을 넣었을 때 성소수자라고 해서 뺐어요. 그 여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민주당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계산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태원이나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말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쪽은 건드리지 말자는 암묵적인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조용했잖아요. 그죠?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다. 이번에 빵 터지니까 그 문제가 됐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냥 놀랐어요. 저는 아니 이 기사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그거 참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봤을 때 막 저녁에 봤을 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이건 뭐지? 그래서 벌써 틀어막고 있구나.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날 이게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클럽이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어저께 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 국무총리가 얘기했잖아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면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언론 보도에서 그런 것을 삭제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어떤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사나 제목은 달지 말라는 어떤 그런 보도 지침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건 큰 문제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숨으면 이 질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면역에 강한 어떤 건강 체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겨낼 수 없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19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소수자라는 그런 그게 벌써 이제 성소수자 단체에서 이미 친구 사이라는 그 단체라든가 인권 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성소수자들의 아우팅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것은 그 인권위원장인가요? 국가위원장 최영애 그분도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건가? 지금 강남에 있는 클럽은 다 강남에 무슨 클럽 다 이름 나와요. 그죠? 젊은이들이 가는. 그럼 신천지라는 이름도 쓰면 안 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이지만 그들도 엄연히 종교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개개인의 인권이 있는 거고 교회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는 우리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부산에 부산 온천교회가 처음에 감염됐을 때 그냥 간판까지 다 나왔었어요. 왜 교회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부 다 노출시키고 지금 대형 교회에서 문제 생긴 거 없어요. 전국에
한국 교회의 분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천지와 동일한 체제로 본다는 거죠. 우리 지금 3, 40명밖에 20명도 예배 채 안 나오는데 최근에 매주 나와가지고 체크하고 적고 뭐 이런 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으면 이 건물 짓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탈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 과거에 동성애자였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곳,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동성애자 클럽이에요. 게이 클럽이에요. 정확한 얘기로. 네. 분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흑인 클럽에 백인이 10명 들어왔다고 그래서 유색 혼합 클럽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게이 클럽이라는 것을 확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도 상대가 게이라면, 이미 알고 있다면, 노출된 게이라고 했을 때 일단 같은 직장에서도 요즘 거의 커밍아웃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게이 클럽에서 이게 터졌대 그러면 서로 경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들도 자기 아들들이 다, 커밍아웃은 안 했어도 부모들이 거의 다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자기 자식인데도 서로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번 사건이 게이 클럽에서 나왔다 이렇게 터지게 되면 부모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검사 받도록 이렇게 하겠죠.